겸손한 아이가 고급 카페에서 쫓겨났지만 부유한 여성이 소녀의 손가락에 있는 작은 반지를 발견하면서 상황이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그 반지에는 무엇이 담겨 있어 사업가를 그렇게 흔들리게 만들었을까요? 끝까지 이 이야기를 시청하고 진실을 확인하세요. 서울의 강남역 근처 고급 커피숍 블루밍로즈의 통유리창 너머로 늦가을에 쌀쌀한 바람이 스쳐 지나갔다. 매장 관리자 박준호는 창가 테이블을 닦으며 미간을 찌푸렸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낡은 교복을 입은 12살 정도의 소녀였다. 저기요? 문을 살짝 열고 들어온 소녀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화장실, 잠깐 사용해도 될까요? 박준호는 차가운 시선으로 소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구두 끝이 닳아있고 가방의 끈이 풀어진 것까지 눈에 들어왔다. 이곳은 고객 전용입니다. 음료를 주문하지 않으시면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소녀의 눈에 순간 절망감이 스쳤다. 그녀는 주머니를 뒤적거렸지만 동전 몇 개가 전부였다. 죄송합니다. 소녀는 고개를 숙이며 뒷걸음질 쳤다. 바로 그때 최고급 브랜드의 코트를 입은 40대 중반의 여성이 카페에 들어섰다. 김서연, 유명 제약회사의 CEO였다. 그녀는 문득 발걸음을 멈추었다. 뒷걸음질 치는 소녀의 왼손에 걸린 반지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서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녀의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다. 저 반지.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20년 전 그녀의 첫사랑이었던 정민우가 끼고 있던 것과 똑같은 반지였다. 독특한 매듭 문양과 가운데 새겨진 작은 달빛 모양까지 하나도 다르지 않았다. 괜찮으세요, 손님? 박준호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서연은 정신을 차리려 노력했다. 저 아이, 어디 갔나요? 방금 나갔습니다만. 박준호가 대답했지만 서연은 이미 문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리에서 서연은 필사적으로 소녀를 찾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다. 민우와 이 아이는 무슨 관계일까? 왜 그 반지를 갖고 있지? 마침내 골목 모퉁이에서 웅크리고 있는 소녀를 발견했다. 서연은 천천히 다가갔다. 안녕.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이름이 뭐니? 소녀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김하늘이요. 하늘아, 그 반지 어디서 났니?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빠가 주신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서연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돌아가시다니. 언제? 6개월 전이요. 엄마랑 같이. 하늘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교통사고였어요. 서연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의 첫사랑 민우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 그리고 그의 딸이 이렇게 거리에서 힘들어하고 있다는 현실이 그녀를 혼란스럽게 했다. 하늘아, 지금 어디서 지내고 있니?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늘이 대답하려는 찰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하늘, 거기서 뭐 하는 거야?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냉정했다. 할머니. 하늘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누구냐? 당신은? 할머니가 서연을 노려보며 물었다. 서연은 당황한 채 대답했다. 저는 그저. 상관하지 마세요. 이 아이는 제 손녀예요. 할머니는 하늘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가서 가게 청소나 해야지. 하늘은 서연을 향해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지만 이내 할머니에게 끌려갔다.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죄책감이 뒤엉켰다. 민우야. 서연은 작게 중얼거렸다. 내가 너와 내 딸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가을비는 점점 더 거세게 내렸다. 서연은 결심했다.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 하늘이를 돕고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들었다. 김비서, 지금 당장 김하늘이라는 아이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아동보호기관에도 연락해 주세요. 비가 오는 서울 거리에서 한 여자의 인생을 바꿀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하늘이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녀는 비서가 보내온 보고서를 다시 한번 꺼내 읽었다. 김하늘, 12세. 부모 김민우, 이지은 6개월 전 교통사고로 사망. 현재 친조모 김옥자와 거주 중. 서연의 손이 떨렸다. 민우의 딸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니 그녀의 가슴이 아팠다. 결심을 내린 서연은 차를 몰고 보고서에 적힌 주소로 향했다. 그곳은 강남의 번화가에서 조금 벗어난 좁은 골목이었다. 행복손길 마사지라는 간판이 보였다. 서연이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마침 하늘이 빗자루를 들고 나왔다. 하늘아,
서연이 불렀다. 하늘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 순간 반가움이 스쳤지만 이내 두려움으로 바뀌었다. 어제 그 아줌마. 하늘이 중얼거렸다. 서연은 조심스레 다가갔다. 하늘아, 괜찮아. 난 너를 도와주러 왔어. 그때 가게 문이 거칠게 열렸다. 김옥자가 노한 표정으로 나왔다. 당신 누구야? 왜 우리 손녀를 자꾸 찾아와? 김옥자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다. 서연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서연입니다. 하늘이의 아버지. 민우와 옛 친구였어요. 김옥자의 눈이 가늘어졌다. 민우? 그 못난 놈 얘기는 꺼내지도 마. 당신이 뭔데 참견이야. 서연은 충격을 받았다. 돌아가신 아들을 이렇게 말하다니.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제가 하늘이를 도와드리고 싶어요. 학교도 보내고 필요한 것들도 챙겨주고 싶습니다. 김옥자가 비웃었다. 필요 없어. 우리 손녀는 내가 알아서 키울 거야. 학교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여기서 일하면서 살면 돼. 하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서연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건 불법입니다.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김옥자는 하늘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어서 들어가. 오늘 손님 많을 거야. 서연은 하늘을 붙잡으려 했지만 김옥자가 가로막았다.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서연이 말했다. 김옥자의 눈에 위험한 빛이 스쳤다. 해봐. 근데 그러면 하늘이가 어떻게 될 줄 알아? 보아원에 보내질 텐데. 서연은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하늘이 무서워하는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보았다. 하늘아, 걱정하지 마. 내가 꼭 너를 도와줄게. 서연이 약속했다. 하늘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할머니에게 끌려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서연은 그 자리에 망연자실 서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어떻게 해야 하늘이를 구할 수 있을까? 법적으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때 그녀의 눈에 길 건너편에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마사지 가게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서연은 직감적으로 그 남자가 중요한 인물일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서연은 천천히 그 남자에게 다가갔다. 실례지만 혹시 이 가게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남자는 놀란 듯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슬픔이 어렸다. 저는 이 동네 경찰서에서 일하는 형사입니다. 이 가게에 대해 여러 신고가 들어왔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를 잡지 못했어요. 서연의 눈이 빛났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하늘이를 구해낼 수 있을 거예요. 형사의 눈에 희망이 어렸다. 정말 감사합니다. 함께 노력해봐요. 그들은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했다. 서연은 결심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하늘이를 구해내고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다. 가을 하늘이 점점 더 깊어가는 가운데 서연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서연은 다음 몇 주 동안 하늘이를 구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그녀는 최고의 변호사들과 상담하고 아동보호기관과 긴밀히 연락을 취했다. 동시에 김영사와 함께 김옥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자신의 펜트하우스 거실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뒤적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우와 함께 찍은 사진들, 행복했던 그 시절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서연은 중얼거렸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김영사였다. 서연 씨,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지금 당장 만나야 할 것 같아요. 30분 후, 한적한 카페에서 서연과 김영사가 마주 앉았다. 김옥자의 과거를 조사해봤습니다. 김영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20년 전, 그녀는 아들의 연인을 협박해 관계를 끊게 만들었더군요. 그 연인이 혹시 서연 씨 아닌가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오래전 묻어두었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래요. 제가 맞아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시 김옥자는 제게 찾아와 너 같은 천한 집딸은 우리 아들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지하철역 근처에서 생선구이를 파시던 부모님 때문에. 김영사의 눈에 연민의 빛이 스쳤다. 그랬군요. 하지만 이제 그 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하늘이를 구하는 게 우선이에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증거가 거의 다 모였습니다. 김영사가 말했다. 이제 행동을 취할 때예요. 다음 날 아침, 서연과 김영사는 아동보호기관 직원들과 함께 행복손길 마사지로 향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가게 안에서 하늘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문 열어요. 김영사가 소리쳤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김옥자가 나왔다. 그녀의 눈에 당혹감이 스쳤다. 무슨 일이에요? 김옥자가 물었다.
김옥자 씨, 당신을 아동학대 및 불법 노동 착취 혐의로 체포합니다. 김 형사가 말했다. 김옥자는 격분했다. 무슨 소리야. 난 그저 내 손녀를 키우고 있을 뿐이야. 그때 하늘이 울면서 밖으로 뛰쳐나왔다. 도와주세요. 제발. 서연은 하늘을 끌어안았다. 이제 괜찮아, 하늘아.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거야. 김옥자는 체포되어 경찰차에 실렸다. 하늘은 아동보호기관의 보호 아래 놓이게 되었다. 그날 밤, 서연은 하늘이 임시로 머물게 된 보호소를 찾았다. 하늘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지만 서연을 보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언니,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이 물었다. 서연은 하늘의 손을 잡았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널 입양하고 싶어. 내 아버지? 내 옛 연인이었거든. 우리가 가족이 되면 어떨까? 하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요?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서연도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안았다.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입양 절차는 복잡했고 김옥자의 재판도 시작되었다. 서연은 하늘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한편 재판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김옥자가 민우와 그의 아내의 사고에 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이다. 그녀의 끊임없는 간섭과 압박이 결국 비극적인 결과를 낳은 것이었다. 서연은 이 사실을 알고 큰 충격에 빠졌다. 그러나 동시에 더욱 강한 의지를 갖게 되었다. 그녀는 하늘에게 진실을 숨기지 않기로 했다. 하늘아, 내게 말해줘야 할 게 있어.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하늘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고 계속했다. 내 부모님의 사고, 할머니가 어느 정도 책임이 있대. 하지만 그건 내 탓이 아니야. 절대로. 하늘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다 갑자기 서연을 꼭 안았다. 언니, 고마워요. 진실을 말해줘서. 하늘이 흐느끼며 말했다. 서연은 하늘을 안아주며 다짐했다. 이제부터 그녀는 하늘에게 진실한 사랑과 보살핌을 줄 것이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이다. 가을이 깊어가는 서울의 하늘 아래 두 사람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몇 달이 지났다. 서울의 겨울이 깊어가는 가운데 김옥자의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서연은 하늘이와 함께 법정에 앉아 있었다. 하늘의 손을 꼭 잡은 채 서연은 긴장된 표정으로 판사의 선고를 기다렸다. 피고인 김옥자, 아동학대 및 불법 노동 착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합니다.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김옥자가 갑자기 일어나 소리쳤다. 잠깐,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자 김옥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저는 모든 것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제 아들 민우와 며느리의 사고. 그건 제가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충격적인 고백에 법정이 얼어붙었다. 서연은 하늘을 더욱 꼭 끌어안았다. 김옥자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했다. 저는 민우가 하늘이를 데리고 서연 씨를 찾아갈 계획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걸 막으려고 차에 문제를 일으켰어요. 하지만 정말로 사고가 날 줄은 몰랐어요. 제 아들을 잃을 줄은. 서연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하늘은 할머니를 바라보며 울음을 터뜨렸다. 판사는 잠시 침묵 후 말했다. 이 새로운 진술을 고려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피고인의 형량은 재조정될 것입니다. 법정을 나온 서연과 하늘은 한동안 말없이 걸었다. 갑자기 하늘이 멈춰서서 서연을 바라보았다. 언니, 우리 할머니를 용서해야 할까요?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하늘아, 용서는 쉽지 않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기도 해. 내 마음이 하는 대로 하렴. 하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할머니를 미워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아직은 용서하기 힘들어요. 서연은 하늘을 안아주었다. 괜찮아. 시간이 걸려도 돼.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테라스에 나가 서울의 밤징을 바라보았다. 문득 20년 전 민우와 함께 꿈꾸었던 미래가 떠올랐다. 그때 하늘이 조용히 다가왔다. 언니, 안 주무세요. 서연은 미소 지으며 하늘을 안았다. 너의 아빠 생각을 하고 있었어. 하늘의 눈이 반짝였다. 아빠 얘기 좀 해주세요. 서연은 민우와의 추억들을 하늘에게 들려주기 시작했다. 첫 만남, 함께 꾸었던 꿈, 그리고 헤어짐까지. 이야기를 들으며 하늘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언니, 저는 언니가 제 진짜 엄마 같아요.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도 널 내 딸처럼 여기고 있어. 하늘아. 다음 날, 서연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회사의 중역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우리 회사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 합니다. 학대받은 아이들을 위한 지원센터를 설립할 거예요. 중역들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서연의 단호한 눈빛에 모두 동의했다. 몇 주 후 새빛 희망센터의 기공식이 열렸다. 서연은 하늘의 손을 잡고 단상에 올랐다. 이 센터는 하늘이 같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행사가 끝난 후 김영사가 다가왔다. 서연 씨,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일을 하시다니. 서연은 미소 지었다. 제가 받은 상처를 다른 이들의 희망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때 하늘이 뛰어왔다. 언니, 저도 나중에 이런 센터에서 일하고 싶어요. 저 같은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서연은 하늘을 꼭 안아주었다. 꼭 그렇게 될 거야, 하늘아. 그날 저녁, 서연과 하늘은 한강공원을 산책했다. 겨울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다. 언니,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하늘이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는 이제 진정한 가족이야. 하늘이 문득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저기 봐요, 언니. 첫눈이에요. 하늘에서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내리기 시작했다. 서연과 하늘은 손을 맞잡고 눈을 맞으며 웃었다. 이 순간 서연은 깨달았다. 과거의 아픔을 넘어 새로운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여정을 하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것에 깊은 감사를 느꼈다. 눈 내리는 서울의 밤, 두 사람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3년이 흘렀다. 서울의 봄, 벚꽃이 만개한 한강공원에서 새빛 희망센터의 3주년 기념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서연은 무대 위에 서서 참석자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뿌듯함과 자부심이 가득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 센터는 500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지지와 노력 덕분입니다. 청중 속에서 이제 16살이 된 하늘이가 환하게 웃으며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늘의 옆에는 김영사와 그의 가족, 그리고 센터의 직원들이 함께 있었다. 연설이 끝나고 서연이 무대에서 내려오자 하늘이 달려와 그녀를 꼭 안았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늘이 처음으로 그녀를 엄마라고 부른 것이다. 고마워, 우리 하늘아. 행사가 마무리되고 서연과 하늘은 한강변을 거닐었다. 엄마, 나 결심했어요. 하늘이 갑자기 말했다. 응? 무슨 결심? 나중에 커서 아동심리학자가 될 거예요. 저처럼 상처받은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서연은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하늘을 꼭 안아주었다. 넌 정말 대단한 아이야, 하늘아. 그때 김영사가 다가왔다. 서연 씨, 하늘아. 좋은 소식이 있어요. 두 사람은 궁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김옥자 씨가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지내고 있대요. 그리고 하늘이를 만나고 싶어 해요. 하늘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서연은 하늘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내가 결정해, 하늘아. 할머니를 만나고 싶니? 하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만나보고 싶어요. 용서까진 아직 어렵지만 들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 서연과 하늘은 함께 교도소를 찾았다. 김옥자는 많이 야위고 늙어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하늘아, 할머니가 정말 미안해. 김옥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에게, 그리고 내 부모님에게 저지른 일, 평생 후회하며 살고 있단다. 하늘은 잠시 망설이다 김옥자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아직은 모든 걸 용서하긴 어려워요. 하지만 할머니가 반성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 거예요. 김옥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서연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서연과 하늘은 테라스에 나와 별을 바라보았다. 엄마,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긴 시간이 걸렸네요. 하늘이 말했다. 서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 엄마, 제 친부모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계실까요? 서연은 하늘을 안아주었다. 물론이지. 그분들은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걸 보고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때 갑자기 하늘이 손에 쥐고 있던 것을 서연에게 건넸다. 그것은 바로 민우의 반지였다. 엄마, 이걸 엄마가 가지세요. 아빠가 엄마에게 주고 싶어 했을 거예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받아들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고마워, 하늘아. 이 반지는 우리 가족의 끈이 되어줄 거야. 서연은 반지를 끼고 하늘을 꼭 안았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완성되었음을 느꼈다. 과거의 상처는 치유되었고 새로운 사랑으로 가득 찬 현재가 있었다. 하늘아, 우리 앞으로도 함께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자. 그게 내 부모님이 원하셨을 거야. 하늘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우리 함께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요. 봄밤의 별빛 아래 서연과 하늘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사랑과 희망, 그리고 밝은 미래에 대한 확신이 가득했다. 이제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어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두 사람은 앞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할 것이다. 서울의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는 가운데 서연과 하늘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